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지난 7월 25일 카이로스 부자클럽에서 진행한 김승우 회장의 신간, 돈의 속성 독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증문즉답하는 Q&A 시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이를 훌륭한 사업가로 키우는 방법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볼까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35살에 1차 이제 독립을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한데 그 빠르다 천천히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부자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빠르게 부자가 못 돼요. 여기서 이제 빠르다는 개념은 되게 많은데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35살 정도의 목표라면 사실은 빠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자기가 동일한 실패와 동일한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는 흔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꼭 먹어봐야 똥인지 아냐고. 냄새나 다른 사람 피하는 거 보고도 이게 똥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어서 경험을 하면 선배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욕심 안에서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빨리 부자가 되는 욕구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요. 이 실수가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기에 걸리거나 욕망이 과장됨으로 인해서 급격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 자체가 내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어야 돼요. 그리고 집 짓는 거랑 똑같아요. 부자 되는데. 내가 무슨 건물을 짓는데 탁 져버리고 막 급하게 져버리면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다 무너진다고 봐요. 그럼 또 다시 져야 되잖아요. 다시 지르면 치우고 지워야 돼. 근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단단해서 이게 대를 이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때 좋은 돈을 단단하게 쌓을 수 있다고 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50살에 부자가 되면 딱 적당하다고 봐요. 30년 학교 졸업하고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에 들어가서 20년을 차곡차곡 모으고 투자해서 투자 자본 자체가 내 급여보다 많이 올라가는 정도? 한국의 평균 소득보다 더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돈, 즉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오는 돈이 그보다 많은 순간이 되는 날, 그게 한 20년 걸리면 딱 맞아요. 물론 이제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거는 사회의 현상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만나는 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나 20년 정도면 이런 내가 쓴 책의 관점을 가지고 한 20년 정도만 제대로 잘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3월에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느낌이나 저의 어떤 인사이트로 봤을 때 조금 심상치 않은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고,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지, 또 여기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질문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위치나 권위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옳거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방향이 틀려요. 종합지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향성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주식이 전체가 오를까 내릴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개별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만 관심인데 개별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회사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그 회사의 가치나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거나 산 주식을 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지. 주가를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르건 내리건 뭐 상관이 있어 나한테. 어차피 올라도 내가 지금 팔 거 아니고 내려도 내가 관심이 없는 일이면 그럼 뭐에 따라서 투자를 하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장기 관점이 무엇인지 그 역할만 중요시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나는 포스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포스코에 내가 책에 얼마 쓰더라? 몇만 불의 이익을 포스코에 낼 거야. 사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개인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막 주가 시장이 그걸 왜 내가 관심 있냐고. 오히려 코스코는 지금 우리하고 일할 때 쟤네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어떻게 매장이 늘어나나? 혹은 저 회사가 지금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나? 물건은 어떤 종류가 늘어나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오히려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전체 시장의 변화에는 조금 무관한 편이에요. 그럼 내 관점이 맞냐? 이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투자하는 게 단기 투자 정도의 성향성이 있다 보면 내 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의 지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대신 공부는 여전히 해야죠. 그래서 뭘 샀는지 그거를 따라서 사고 싶다? 이거는 큰일 나요.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주식 가르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방송 보고 하면.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본인들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투자. 손에 꼽힐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위대한 투자가들 몇 명뿐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맞힐 수 있는데 그게 매번 많거나 그 사람 많이 의견이 많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요새 기독교 저거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 라틴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성경 해석조차를 신학자들한테 혹은 종교가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의 리더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책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다이아지면 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 없어요. 내가 시장 방향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 그냥. 아니면 맡겨놓고. 그러면 이건 내 투자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도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근간이 결국은 빨리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고 빨리. 유명한 사람한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판단하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사는 투자는 결국은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으로 발생할 리가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투자 관점을 갖고 있고 자본도 좀 독특한 자본이 걸려서 견디는 거지 안 그러면 대부분 나를 따라해도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없고 이야기해도 도움도 안 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거는 주로 경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이 그나마 신문이에요. 물론 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려면 거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저는 신문이 큰 틀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한 신문만 볼 수는 없고 여러 신문, 여러 나라, 여러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히려 돈 버는 게 더 쉬워. 돈 버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뭐 사업 일으키고 돈을 버는데 지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인지가 사실은 없어요. 아직 본인들은 벌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지금 공이 밖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사업가들 보면 꽤 많이 버는데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즉 지키는 걸 못해요. 지키는 것도 따로 배워요. 돈을 지킨다는 것, 즉 지킨다는 건 최소한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돼요.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만큼도 지금 이자를 안 주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냥 돈을 넣어놓으면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잃지 않고 어떻게 돈을 불릴까? 이거는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부터 인지해야 돼요. 세계에 보면은 아직도 할 사업이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그 사업을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사업할 거는 정말 한두 끝도 없어요. 내가 이걸 흔히 표현하는 말로 불편한 건 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다 다니다 불편한 거는 그걸 개선하면 전부 다 사업이에요. 물론 더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한 걸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미리 개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특수한 사람들 이야기고
보편적인 사람들, 저 같은 수준에서는 불편한 것 자체만 개선해도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스노박스 클럽을 왜 열었는데 내가 꽃집 가서 한번 가서 보니까 불편해. 그냥 나는 호텔에 와서 꽃을 한두 송이 사고 싶은데 아니 꽃집 가면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뭘 얼마짜리 해줘? 꽃 한 송이 사러 왔는데 살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들도 꽃 쉽게 살 수 있는데 혹은 지나가다 꽃 쉽게 살 수 있는 거 한두 송이씩 그것도 가격 흥정 안 하고 정가로 그런 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거 개선하면 사업이에요. 15년 전부터 뱅뱅 사거리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업 자체가 여러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 사업 같아도 그게 본질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 배우면 사업이 보여.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10년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서점 뭐죠? 큰 서점?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있는데 교보문고는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요? 책을 소매로 파는 회사잖아요. 책을 나중에 출판사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이윤을 붙여서 파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리테일 가격으로 봐야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들여다가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내 설명을 듣고 교보문고 앞에 한번 내려가서 가만히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보면 진연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진연장의 상당 부분은 팔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 자리는 하고 써있던데 이 자리는 광고용 진연장인가 뭐 이런 말이 써있다. 즉 그 얘기는 섹션 하나하나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출판사들한테. 여기다 진열해 줄게. 대신 얼마를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책을 파는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예요? 교보문고는 부동산 회사예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들여다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불편한 것도 보이고 사회 인연도 보이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 어느 식당은 로케이션 때문에 장사가 되는데 길목이 너무 좋아서 막 팔리는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우리가 막 찾아가.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언덕에 있고 막 시골에 있어도 찾아가는 가게. 그런 가게들은 동일하게 다 외식 기업을 하고 있지만 전자는 식당을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사실은 부동산 사업가예요. 내가 어디에다 매장을 차려도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트래픽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동산 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인지 과정을 잘 이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그래서 내가 끝도 없다고 합니다. 15살짜리 구치동 엄마예요. 굉장히 건조한 형식을 탈피하고 그리고 저학생이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말안 듣는다는 얘기죠. 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업가를 꿈꾸는 아이예요.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서울대 간 아들이 좋아. 한 달에 1억씩 주는 용돈 주는 아들이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간 1억 주는 아들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한테 회장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아이가 한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뭐 살인, 강간, 사기 뭐 이렇게 되는 대형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아닌 한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잘못하는 거 같고 조금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할 때는 어땠어요? 똑같은 소리 듣고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 보기엔 그때 우리가 모델 정말 한심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잘 사잖아요 지금. 대치동에 사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단지 조금 영리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기업가가 되는 방식으로 가르쳐주면 돼요.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회사를 얘가 영어가 필요하다 했으면 관심 있는 회사를 갖다가 찾아서 그거를 영어로 재무제표를 읽고 그 회사를 분석하고 하는 거를 영어로 너 이거 영어를 배워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걸? 수학을 공부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걸?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을 가겠죠. 그러니까 벌써 아이가 저 정도의 어떤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나는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걱정할 거는 할 게 없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애가 걱정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명확한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해줘도 충분해요. 굳이 서울대학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서울대학 애들을 고용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나도 된다고 봐야죠. 너무 막 욕심들 것도 없어요. 지금은 직장인 중한 사업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회장님께서는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첫 번째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필수가 된 사사상을 흉한 기술이라던가 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히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모든 변화는 기회입니다. 모든 변화는 기회. 즉 위기도 기회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어제는 내가 사장학 제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몇 사람 너무 울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큰 위기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 우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대중적인 일이 발생하면 누구나 다 피해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 혜택 안에서 다음 상황을 대비하거나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이면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들여다보고 그 이익에 대비해서 앞서가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변할까? 그걸 예측해보고 예측에 맞게 행동을 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4차 산업은 앞으로 산업의 기반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또 이런 코로나 사태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산업이나 사업분들을 투자하든지 지켜보는 거는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도 모르지. 알면은 그냥 일이 바뀌겠죠. 아니, 저는 이제 우리 회사도 어느 지역은 되게 힘들고 어느 지역은 또 오히려 낫고 이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도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또 내 개인 가족이나 내 자산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익을 보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미리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상이 혹은 투자 환경 혹은 내가 투자한 회사에 어떤 배율을 바꿔야지 수익이 더 나올까를 고민하고 미리 준비를 하거나 준비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그래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돈을 더 벌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든다는 것이 나한테 다 몰려오는데 이 힘든 거 안에 무엇이 좋은 게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오히려 살아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렛대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무거운 도로를 옮길 때 지렛대를 쓰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을 때는 지렛대 박을 구멍이 안 보인다고. 근데 들썩들썩거릴 때가 있어요. 큰 비가 오거나 혹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틈새가 나온다. 그때 틈새가 나온다. 그때는 지렛대를 끼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하고 되게 멀리 있거나 지금 직접 사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난 공감이 별로 안 갈 수도 있는데 모든 위기가 기회라는 걸로 관점을 바꾸면 그 단어가 실제입니다. 사업에서 마찬가지고 자기 삶에서 마찬가지고 뭐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거? 막 학교 막 떨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위기처럼 인생에서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자가 되신 게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신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으신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민자예요. 미국에 한 이민자. 이민자는 지금 역시 한국의 이민자들이 와 있는 생활을 보세요. 외국에서 노동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다 이민자들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 살 때. 그러니까 즉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절명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죠. 그게 이런 목표들이 막 되게 거창한 무슨 뭐 사회 국가 뭐 이렇게 개념하지 않고도 나는 가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남자라면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당연히 지고 자랑스러워해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워킹은 있고 혼자서 아이도 같이 양육을 해요. 사업을 지금 시작할 만한 기회가 조금 못 보고 있는데 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다녀오면 특히 이제 사장을 했거나 사장하시는 분들은 사장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한편은 되게 지랄하고 성격도 모나고 독창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혼자 하다가 힘들고 이러면 어디 사장들은 사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이걸 못하고 부하 직원 데리고 이런 얘기 해봤자 뭐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유심만 떨어지고 이러니까 혼자 끙끙 앓거든요.
그러다 저 보면 막 울고 이런다. 아무 얘기는 막 우는 사람도 있어, 뒤에서. 근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이해해주거나 이해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근데 저분들 내가 보기엔 질문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결정해 주겠어요? 저 결정을 나라고 하면 잘못되는 건 나한테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저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답을 내 대답에 맞는 대답을 해주려나 아니면 그냥 고민하는 거지. 근데 결정은 본인이 해요. 그게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누구도 판단 못해요. 본인이 직접 하고 직접 결정한 거를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잘 보셨나요? 이처럼 돈의 속성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승호 회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들이 공개됩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